반갑습니다. 내일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주식 시장은 큰 폭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이 많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내용은 테슬라의 웨이보 공식 계정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주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테슬라 상하이 슈퍼팩토리 같은 경우 6주 만에 신형 모델 Y 최대 생산량을 달성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 얼마 전 지난 4월 판매량이 발표되었을 때 제가 진행한 분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월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생산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으며 3월 같은 경우 램프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1.5% 판매량이 줄어들었으며 4월 같은 경우 램프업이 추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마이너스 6%로 진행이 되었다. 이는 모델 Y 램프업이 거의 다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5월과 6월 같은 경우 작년 동월 대비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했었는데 테슬라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북미 공장과 관련된 언급도 있습니다. 지난 어닝콜에서 확인하였던 5초당 한 대 생산 테슬라 웨이보 계정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 역시 램프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5초에 한 대를 생산하며 엄청난 생산량 폭증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어제 아크의 캐시 우드는 테슬라의 신규 목표가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인터뷰를 한국어 더빙 영상으로 보기 이전에 과거 아크가 제시하였던 목표 주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아크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수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12일 날 아크가 발표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무려 2,600달러입니다. 다만 이 목표 주가가 달성되는 시기가 당장이 아니라 2029년입니다. 또 2023년 같은 경우 2027년 목표 주가로 2,000불을 제시하였고 2022년은 2026년 목표 주가로 1,533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2025년 목표 주가로 1,000불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1월 30일은 2024년 목표 주가로 466달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2024년 연중 최고가는 아크가 제시하였던 466달러보다 높은 488달러였으며 2024년 마지막 날 종가는 403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상 아크의 예상 수치가 아주 근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테슬라의 종가는 43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아크에서는 4년 뒤 이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실제 4년이 지나고 보니 이 수치를 사실상 달성하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크가 제시하는 466달러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크가 제시하고 있는 1,000불, 1,500불, 2,000불, 최근 제시하는 2,600불 당장 보면 상당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과거 아크가 4에서 5년 단위로 10배거가 되는 주가를 정확하게 예상한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입니다. 4년, 5년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먼 시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지금 당장의 주가, 내일의 주가, 일주일 뒤의 주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10배거가 되는 주식에서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크가 4에서 5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라는 건 전 아주 바람직한 자세이며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근거 역시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진행된 캐시우드 누님의 인터뷰를 더빙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주 오랫동안 낙관적이셨죠. 주가는 287달러입니다. 네, 2030년 목표가는 2,600달러입니다. 2030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is $2,600, and our confidence in that number has gone up now that Tesla is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6월에 상용화합니다. in June.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Happening faster than we expected, and as you know, 우리는 학습 곡선과 신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포함되죠. Humanoid robots. 일론은 그 시장이 로봇 택시보다 클 거라고 했습니다. Ultimately than the robotaxi market.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글로벌 1위가 될 겁니다. 중국은 2위에서 10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And also says that China is number 2 at 10.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서둘러야 합니다. As well. We think that's 우리는 이 시장에 26조 달러의 매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뉘죠. 5년에서 10년 안에 엄청난 시장이 될 것입니다. And the reason Tesla is 테슬라가 앞서 있는 이유는 세 가지 플랫폼입니다. 로봇 택시는 로봇이고 에너지 저장은 전기 기반입니다. Robots, robotaxis are robots. Energy storage, they will be electric. 그리고 인공지능, 이 세 가지 기술이 휴머노이드에도 사용됩니다. In the humanoid robot movement as well. 먼저 2030년 목표 주가 같은 경우 2029년과 같은 2,600달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를 언급하였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로봇, 전기, AI라는 세 가지 분야가 융합되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캐시 우드 누님을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좋아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이 분명 의미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는 순간 공포에 빠져서인지 혹은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갈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공포에 빠져서 헛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항상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댄 아이브스이고 두 번째 사람은 짐 먼스터입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합리적인 미래 기술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공포에 빠져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 그냥 항상 헛소리를 하죠. 그에 반해서 아크 같은 경우 한결같은 스탠스를 보여주며 또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2020년 목표 주가 466달러를 제시할 때도 여기 미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들었고 또 지금 역시 똑같은 반응을 듣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확한 수치를 예상한 곳은 아크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아크가 이야기하는 2,600달러의 목표 주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겠지만 2029년, 2030년, 2,600달러 전 충분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테슬라 FSD 자율주행 시대는 6월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올해 말, 내년 상반기부터는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피겨의 창업자인 브렛이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바로 피겨의 최근 로봇이 얼마나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안에서 피겨를 보게 되면 외부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고 있죠. 이 자세 유지 능력 자체는 분명 높은 수준을 성취했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피겨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웨이모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분명 뛰어난 성능의 소수의 프로토타입 휴머노이드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이를 테슬라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훨씬 더 저렴한 비용과 뛰어난 제조 능력으로 확대를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안에서 이를 성취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또한 피겨 같은 경우 과거 LMN과 합쳐서 사람이 말만 하면 그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죠. 도대체 그때 만들었던 하이프 언제 증명이 되는 것인지 이처럼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광고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신뢰도 자체가 아주 낮은 기업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도 피겨는 테슬라와 경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아주 재미난 밈을 올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놀라운 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밈을 올린 것인데 이게 로보택시와 관련된 내용인지 혹은 그 밖에 추가 내용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밖에 세미트럭과 관련된 흥미로운 뉴스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펩시뿐만이 아니라 US 푸드에서도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활용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테슬라 세미가 점점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되는 미래는 정해진 미래인데 벌써 다른 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세미 생산은 프로토타입 수준인데 그 프로토타입 생산량조차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아주 흥미로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태양광 설치가 미국을 훨씬 더 앞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잘 알려진 내용인데 이 다음에 게시한 일론 머스크의 글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일론이 그록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한 글입니다. 일론이 공유한 그록과의 대화를 클릭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론은 World of Statistics에서 올린 글에 대해서 그록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사하라 사막에 0.3%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도 유럽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일론 머스크가 그록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추가 질문을 하며 그록이 주는 답변을 조금 더 정교하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화 자체는 영어로 진행이 되었지만 간단하게 한국어로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여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일론 머스크와 그록 사이의 대화 이후에 제가 추가로 한 질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다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질문을 보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록이 실제로 사하라 사막의 태양에너지 0.3%로 유럽 전체를 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하게 답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분석을 토대로 답변을 내리고 그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든 내용을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제공해 줍니다. 현재 그록은 사하라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를 먼저 계산하고 유럽의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 이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실현 가능성까지 모두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하라 사막에서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0.3%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유럽에서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량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연간 3200테라와트시를 쓰고 있으며 매일 8.7테라와트시가 필요하고 전력 단위로는 365기가와트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계산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하라 사막의 0.3%와 태양광 패널 효율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유럽 전체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3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주장이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마지막 세 번째가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측면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고려를 합니다. 이 환경에는 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장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안보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사하라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를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또한 인프라 유지 보수 역시 필요한데 사하라 사막에는 이와 관련된 기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효율 개선이 없더라도 지금 존재하는 태양광 패널만으로도 유럽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록은 일론의 주장이 맞는지 다시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막의 모래와 다양한 먼지 때문에 태양광 효율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그록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장벽이 남아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먼저 경제적 비용으로 3.7조 달러가 필요한데 이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다라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를 메가팩 저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lok은 메가팩을 통해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지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메가팩에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과 메가팩 에너지를 저장하게 된다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필요 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계산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메가팩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4.9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25년 동안 5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록은 이게 타당한지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보게 되면 25년간 5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은 연간 2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EU의 GDP를 감안한다면 1.3%도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미래를 먼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태양광 패널이 효율적인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더 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AI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여러 검색을 통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록이 제시하는 분석을 보게 되면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이 분석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몇 번 더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바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록이 제시하고 있는 이 다양한 수치들 어디서 얻었는지 그 소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 비슷한 분석에 10시간이 걸렸다면 그록과 함께 한다면 사실상 20분 안에 끝나게 되는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록 역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여서 만들고 있으며 그록의 성능 향상 속도는 그 어떤 AI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스타쉽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말 진행되는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가 문제없이 끝나게 된다면 다가오는 5월 20일 이후 스타쉽 발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